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늘은 기토 할 거고요. 우선 기토는 음토이고요. 물상적으로는 텃밭에 가장 가깝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생산물이 많은 땅, 무엇을 심으면 그것이 나오는 땅, 그리고 사람에 가까이 있는 땅, 실용적인 땅, 실용성, 생산성. 무토와 비교를 하면 무토는 이렇게 높고 그리고 면적이 큰 이런 산맥 같은 고중한 산이라면 기토는 그 산을 내려오면 만나볼 수 있는 이렇게 소박한 텃밭 같은 거죠. 제가 이런 차이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양간과 음간의 그 역할 차이를 한번 계속 비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양간은 좀 정신적이고 무게감 있고 밀어붙이는 일, 시작하는 일을 잘하는 반면에 음간들은 좀 현실적이고 무게감보다는 실용성,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소박하게 만들어가는 것들, 사부작사부작 해서 야무지게 마무리를 해내는 힘, 이것들은 음간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양간들은 시작에 강하고 음간들은 마무리에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속은 누가 챙긴다. 이게 일간만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사주 안에서 어떤 글자들이 더 세력을 장악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일간이 간목, 병화, 무토 이런 양간들이더라도 주변에 뭐 기토도 있고 개수도 있고 을목도 있고 신금도 있고 이렇게 실용적인 글자들이 음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지로도 또 음적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을 때는 그 사주는 비록 일간이 양간일지언정 음적인 사주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내 사주라는 건 일간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7글자와의 관계성, 또 그 7글자의 각각의 세력과 특징,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글자 전체를 내 사주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주는 사실 MBTI나 이런 거에 비길 수가 없어요. 일주 하나만 봐도 그 하나의 일주로서 올 수 있는 글자들이 60갑자, 60갑자라는 건 60개의 위아래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갑자로부터 시작해서 개해까지의 모든 조합의 경우의 수가 60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나이가 60이 되면 뭘 해요? 환갑잔치. 갑자가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갑자를 맞았다는 의미에서 환갑이라고 해요. 그런데 60개의 조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또 4개나 있잖아요. 사주 팔자니까. 그래서 같은 일간이라도 기본적으로 고유한 어떤 그 일간만의 특징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어떤 글자들과 조합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성격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궁무진한 변주가 가능해요. 그래서 재밌죠. 복잡하고 그게 또 사주를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워낙 많고 복잡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주마다의 정답들이 각각 따로 다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의 여지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주가 그 사람을 낳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태어났더니 사주적인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그런 형태의 사주적 바코드를 부여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주인 것이지 그 사람이 사주적으로 종속돼서 살아가는 자동인형 같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면 너무 사주풀이에 겁먹지 않고 그냥 좀 편안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본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주어진 코드를 해석해 나가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주풀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번 기토는 습토이다. 사주에도 한난 조습이 있어요. 차고 따뜻한 온도와 습하고 건조한 습도. 그래서 각 글자마다의 온도와 습도가 있는데 기토는 촉촉히 젖어 있는 토예요. 당연하겠죠. 텃밭이니까요. 텃밭은 옆에 졸졸졸 흐르는 물도 있고 씨앗이 싹 트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잖아요. 반면에 무토는 어때요? 무토는 조토가 됩니다.
무토는 척박한 땅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 높이 올라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습도가 낮아요. 말라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전체적으로 좀 습한 사주라고 하면 무토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고, 사주가 전체적으로 좀 건조하게 말라 있는 사주라고 하면 기토가 도움이 되겠죠. 이 도움이 된다는 건 글자 자체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만 관계적으로 이 무토가 그 사주에서 누구인가, 기토가 그 사주에서 누구인가, 그거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도움이 좀 되는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괜찮겠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돼요. 재밌죠? 그럼 들어가 볼게요. 기토는 졸졸졸 샘물 흐르는 소리가 정겨운 전원토이다. 전원토. 텃밭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겠죠. 생명을 심고 가꾸는 비옥한 땅이라서 부드럽고 온화하다. 기토 일간 자체의 성정이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무토와는 달리 무토는 조금 무뚝뚝하고 표현에 있어서 그렇게 부드럽지 않거든요. 어떻게 말하느냐 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무토라고 치면, 기토는 같은 표현이라도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사려 깊고 조금 더 섬세하게 전달하는 편이겠죠. 생산성, 생산력이 왕성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일간이다. 제가 가장 현명하다고까지 표현을 했네요. 기토는 현명해요. 가장 현명할 수도 있죠. 사실 토는 토 자체로도 우리의 생활에 가장 근접해 있고 가장 안정감을 부여하는 오행이거든요. 그래서 무토도 분명히 병화나 임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 안정성을 대표하는 오행이 심지어 음간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에너지가 되겠죠. 땅에 두 발을 딱 붙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 위에서 살아남을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사람들과 어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명한 일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미들이 땅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여기 땅굴 속에 들어가서 모아놓은 거 훔쳐가는 예처럼 처신한다는 건 아니에요. 기토들이 그냥 그 현명함을 좀 코믹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영리하고 상식적인 기토아이는 영리의 표본이죠. 기토들은 영리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얘는 영리하다, 그런 느낌이 와요. 그리고 상식적이죠. 그 무토든 기토든 토들이 보면 토가 강한 사람의 고집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말 그대로 똥고집이기 때문에 토고집은 진짜 못 말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인 걸 좋아하는 기토들도 보면 글 쓰고 문학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무토가 쓰는 글과 기토가 쓰는 글의 차이는 뭐냐면, 무토는 글을 참 멋있게 써요. 중후하고 철학적이고 깊은 사색이 묻어나는 글을 쓴다면, 기토들은 피부에 와닿는 글을 써요. 자세한 묘사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듣고 만질 수 있는 이 날것의 문장들로 글을 굉장히 촘촘하게 엮어내는 방식의 글쓰기, 그런 매력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문학 좋아하고 독특한 거 좋아하는 기토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묘해요. 고집도 세고 재능도 많고 눈치도 빠르고 바른 말을 잘 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토랑 있기 힘들어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의 어딘가가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이 나. 그런데 하는 말 보면 구석구석 틀린 게 없어.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조목조목 반박해. 그런 것들도 기토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거는 기토 하나만으로 보기보다는 또 주변에 어떤 글자들과 배합이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토 아이는 부모에 대한 애정지수가 높고, 기토 아이는 애정지수가 높아요. 사랑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 받으면 보답하고 인간관계에 신뢰를 쌓아가면서 인복을 스스로 만든다. 신뢰. 인의 예지 신 중에 신에 속하는 토이면서, 그리고 인복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받는 만큼 베풀고 눈치껏 처신하고, 그리고 애정지수가 높으니까 또 얼마나 따뜻해요. 기토는
처세의 달인이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짠한 형 보다가 게스트로 임지연 씨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와, 그 신동엽의 어마어마한 재치와 그 짓궂은 질문에 받아치는 그런 임기응변 능력과 능글능글 넘어가는 태도, 좀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그런 테크닉이 참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표정 하나하나가 와, 굉장히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래? 이러는 듯한 압도적이고 인상적이고 찐한 표정. 뭔가 변화무쌍하면서도 절대로 자기 매력을 놓치지 않는 이런 소위 말해서 사실 여우 같은 와, 저 사람 생일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미일주였어요. 기미일주에 월지가 5화였던가 그랬던 것 같고 연주도 5화였던 것 같고 연지도 그리고 상관이 연간에 하나 있었고 월간이 정제였어요. 임수겠죠? 그래서 와, 이것만 봐도 와, 욕심이 어마어마하다. 이 사람. 뭐 물질적인 욕심은 당연하겠거니와 그런 걸 떠나서 사람에 대한 욕심, 놓치지 않겠다. 내 영역에 걸려든 사람들은 나의 마수에서 놓아주지 않겠다. 약간 이런 각오가 묻어나는 사주라고 할까요? 애정 욕구가 어마어마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욕심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건 정말 이 사람만의 압도적인 능력인 거예요. 압도적인 능력과 매력인 거예요. 그래서 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꼭 보러 가야겠다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연기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이분은 놓치는 게 없는 분이에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사람의 감정과 희노애락, 이 5월의 기미일주로서 그리고 임수라는 정제를 옆에 둔 사주인데 배후의 역할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멋질 것인가 저는 이런 기대가 되더라고요. 너무 뒷길로 샌 느낌이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토 일간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 하나가 또 김태리 배우가 있어요. 김태리 배우도 뭐 비슷한 느낌이죠. 기토의 장점이 극대화된 배우. 무토가 이상적이면 기토는 실리적이다. 무토가 중후한 무게감이라면 기토는 다정한 밀착형이다. 웬만해서는 적을 만들지 않고 기회포착에 능하다. 기회포착이 또 기토의 중요 코드죠. 기토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기토 아이들의 똥꼬집은 성장 과정에서 그로 인한 관계적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아, 이거 이렇게 밀어붙이면 내 손해네. 아니,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떠나가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자각하면서 스스로 이제 수정해 나가겠죠. 손해보지 않으려는 감각이 뛰어나니까. 기토가 무토한테 야, 너도 이거 나뭇잎 하나 키워봐. 근데 무토가 나는 그런 거 싫은데 나는 폼 안 나는데 막 이러면 아, 키워봐 하고 막 똥꼬집으로 밀어붙이면 무토가 아, 나 그런 거 싫은데 이러면서 도망가겠죠.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기토가 이제 알아차린다는 거죠. 모험을 싫어하는 기토는 자신이 속한 울타리 안에 안정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 분위기가 중요한데 사실 기토아이가 그 가정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화목한 분위기가 조장되는 면이 더 클 것이다. 사실이죠. 기토아이는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만약에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자기가 막 궁리를 할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좋아질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아이일 거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토 자체가 중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오행이잖아요. 무토도 그렇지만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이런 애착도, 끈끈함 이런 것들이 기토아이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거고요. 기토아이에게는 자신이 늘 보호받고 있고 부모의 사랑이 깊고 무한하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다. 뭐 을목도 그렇고 음간들이 대부분 좀 양간에 비해서는 관계에 예민해요.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배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촉이 양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곤두서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토는 또 특히 안정감을 중요시 하겠죠. 토니까. 토의 습성, 안정감.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안고 품어주고 있는데도 계속 엄마를 찾는 아이.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기토 정리할게요. 생산성, 현실성, 영리하고 현명함, 애정지수가 높고 부드럽고 온화한 땅, 실리적인 생활 맞춤형, 은혜 갚는 까치, 기회는 나의 것, 기회 포착에 능하고 똥꼬집이 좀 있고, 특히 뭐 기미 일주인데 옆에 오화가 있는 아까 그분의 똥꼬집은 어렸을 때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있겠고요. 제가 한 번 더 기토일간 연예인을 예를 들어드리자면 기축일주에 을묘, 월주가 을묘인 연예인이 한 분 계세요. 연주가 개유였나? 뭐 그랬는데 이분이 BTS의 슈가예요. 딱 글자만 봐도 느낌이 진짜 와, 이거는 정말 억척스럽다. 생활 실리 추구형이다. 기토와 을목은 실속 추구형 천간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거기다가 개수까지 하면 와, 정말 와. 거기다가 어때요? 기토는 이 축토라는 뿌리에서 힘을 받고 있고 을목은 이 묘목이라는 뿌리에서 힘을 받고 있고 개수는 유금이라는 이 인성에서 금생수해서 또 힘을 받고 있죠, 나름. 실리적이고 계산에 능하고 눈치 빠르고 적응력 뛰어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이 감각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처해내는 임기응변력 이 모든 장점이 극대화가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만큼 이 사람은 이런 생활적 영역을 벗어날 순 없을 거예요. 어디 저기 사막 한가운데 던져놔도 살아남을 만큼의 생존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깊이와 철학적 질문에 몰두하는 이런 아티스트는 아닐 거라는 거죠. 뭐 안 그러면 어때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참 억척스러운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시다.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기토는 모험보다는 안정감. 모험을 추구하는 글자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목, 병화, 무토. 무토는 토니까 좀 세모 정도. 모험을 추구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모험을 추구하겠죠. 그리고 양간이라는 의미에서 뭐 경금도 어느 정도, 그리고 임수. 그래서 양간들은 모험 추구형, 음간들은 안정감 추구형. 사주에서 없는 게 가장 티가 많이 나는 오행이 토예요. 토가 빠지는 사주는 좀 이 사주는 토가 없구나 이런 게 가장 티가 많이 나요. 그 이유는 중간이 빠졌다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일단 굉장히 극단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간이 양간이든 음간이든 간에 일정 수준의 불안을 좀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안정감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토라는 거는 뭐 천간에서는 목화와 금수 사이에 있는 오행이지만 지지로 내려오면 목과 화 사이에도 있고 화와 금 사이에도 있고 금과 수 사이에도 있고 이렇게 서로의 오행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토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토가 빠지게 되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 일과 일 사이에 쉼표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디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쉬어가는 마디가 빠진 만큼 어떤 번뜩이는 기지라던가 순간적인 재치, 재능, 감각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반면에 빨리 질리고 변덕스러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어떤 회복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뭐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런 반면에 저건 저렇겠구나. 이렇게 양가적인 것들을 좀 같이 이해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기토 설명드렸고요. 방금 제가 이거 녹화하면서 유튜브 댓글 알림을 받았는데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다고 또 모모 작가님께서 친절하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가 뭐 2만, 20만, 200만 이렇게 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별것 아닌 숫자이겠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10명도 안 됐던 저로서는 굉장히 경이로운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로.
200명이 된 기념으로 뭘 해야 될까요? 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뭐든 해볼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는 걸로. 근데 이제 뭐 라방 같은 거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아직 뭐 라방을 연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으실 것 같지 않아서, 왜냐하면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사실 집에 꼬맹이가 있어서 저녁 시간 활용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 시간 활용도가 높을 것이고, 그리고 구독자가 200명이라고 한들 그 중에 몇 %나 그날 그 시간에 접속이 가능하실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해서 아무튼 어느 순간이 되면 라방도 한번 추진을 해볼 거고요. 뭐 하다못해 오픈 상담소라든지 아니면 뭐 라방으로 진행하는 무물보 같은 거, 사주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궁금했던 것들, 본인 사주에 대해서 이것저것 공부했는데 막상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 얘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 아무튼 기토까지 왔고 이제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천간은 이렇게 남았고요. 그 다음 바로 지지로 넘어갈지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떤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해볼지 그런 것들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들 무더위 잘 견디시고 다음 시간 경금으로 뵐게요. 안녕.